사랑이란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아픈 감정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사랑을 합니다. 이 영상은 사랑의 시작부터 끝,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함께 들어가 봅니다. 사랑, 그 영원한 수수께끼. 프롤로그, 사랑의 첫 번째 얼굴.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언제나 작은 아이가 된다. 마치 처음 바다를 본 아이처럼 그 광활함 앞에서 경외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서 있게 된다. 사랑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렬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감정이다. 때로는 달콤한 꿀처럼 우리를 행복으로 감싸고,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의 가슴을 베어낸다. 어린 시절 나는 사랑이란 동화 속 왕자와 공주의 이야기처럼 단순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결말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며 때로는 아프고 혼란스러운 감정임을 깨달았다.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감정이다. 어머니의 품에서 느끼는 첫 번째 사랑부터 친구들과 나누는 우정, 연인과의 로맨틱한 사랑, 가족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인류 전체에 대한 박애까지.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1장, 사랑의 언어들. 사랑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다. 게리 체프먼이 말한 사랑의 5가지 언어는 긍정적인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은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랑의 언어는 이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채롭다. 때로는 말없는 침묵이 가장 깊은 사랑을 전한다. 아픈 사람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존재감, 힘든 순간에 건네는 따뜻한 눈빛, 손을 잡아주는 작은 손길. 이런 것들이야말로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된다. 또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식을 독립시키는 부모의 마음, 연인의 꿈을 위해 기꺼이 거리를 받아들이는 연인의 마음, 친구의 선택을 존중하며 뒤에서 응원하는 친구의 마음.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임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한다. 사랑의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마도 기다림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런 기다림에는 인내와 희망, 그리고 무조건적인 신뢰가 담겨 있다. 2장, 사랑의 계절들. 사랑에도 계절이 있다. 봄의 사랑은 새싹이 돋아나듯 설레고 희망차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하며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하게 느껴진다. 첫사랑의 떨림, 새로운 만남의 기대감,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봄의 사랑이 주는 선물이다. 여름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다. 서로에 대한 끌림이 절정에 달하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불꽃처럼 타오른다. 하지만 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때로는 메마름을 가져오듯이 너무 강렬한 사랑은 서로를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 적절한 그늘과 시원한 바람이 필요한 계절이다. 가을의 사랑은 성숙하고 깊다.
화려한 꽃보다는 알찬 열매를 맺는 사랑이다. 서로의 단점까지도 받아들이고 함께 겪은 시간이 추억으로 쌓여가는 사랑이다. 나뭇잎이 떨어져도 나무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듯이 외형적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랑이다. 겨울의 사랑은 조용하고 깊다. 화려함은 없지만 따뜻한 온기로 서로를 감싸 안는다. 흰 눈이 모든 것을 하얗게 덮듯 서로의 허물과 상처까지도 포용하는 포근한 사랑이다. 겨울나무가 잎을 모두 떨구고도 봄을 준비하듯 겨울의 사랑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을 조용히 길러준다. 3장 사랑의 그림자. 사랑이 항상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사랑에는 그림자가 있고 그 그림자 또한 사랑의 일부다. 질투, 집착, 상처, 이별의 아픔까지도 사랑이라는 거대한 감정의 스펙트럼 안에 포함된다. 질투는 사랑의 가장 어두운 면 중 하나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 사람의 관심이 나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질투는 때로는 사랑을 확인해주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사랑을 파괴하는 독이 되기도 한다. 집착도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되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집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원하지만 집착은 자신의 만족을 원한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구속한다. 사랑은 성장을 돕지만 집착은 성장을 방해한다. 이별의 아픔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다. 사랑이 깊을수록 이별의 아픔도 크다. 하지만 이별의 아픔조차도 사랑이었던 증거다.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뜻이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그 자리에 남은 흉터는 우리가 사랑했던 증거로 남는다. 4장 자기 사랑. 모든 사랑의 시작, 모든 사랑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나 나르시시즘과는 다르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단점까지도 받아들이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자기 사랑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엄격하기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엄격하게 된다. 자기 사랑은 또한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사랑의 표현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충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 5장 가족의 사랑. 뿌리 깊은 유대. 가족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사랑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받는 부모의 사랑, 혈연으로 이어진 형제자매의 사랑,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사랑까지.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사랑 중 하나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 자식이 성공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자식이 실패하면 대신 아파하는 마음.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과보호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엄격한 훈육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는 항상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다. 형제 자매의 사랑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선택해서 만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고 경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 함께할 관계다. 어릴 때는 장난감을 두고 싸우고,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관심을 두고 경쟁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여전히 서로를 걱정하고 응원한다. 가족의 사랑에는 의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다. 다른 관계에서는 사랑이 식으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다. 이 의무감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전망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가족만은 곁에 있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6장 우정, 선택한 가족. 친구는 우리가 선택한 가족이다. 혈연이나 의무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시작된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정에는 특별한 순수함과 자유로움이 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몇 년을 만나지 못했어도 다시 만나면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도 마음만은 늘 함께다. 좋은 친구는 우리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실패를 함께 아파하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용기를 내어 충고해준다. 우정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이다. 연인 사이에서는 때로 상대방이 자신과 비슷해지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친구 사이에서는 그런 기대가 없다. 서로 다른 성격, 다른 취향, 다른 가치관을 가져도 상관없다. 오히려 그런 다름이 서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우정은 또한 가장 편안한 관계이기도 하다. 친구 앞에서는 굳이 멋을 부릴 필요도 없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어도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안전함이 있다. 이런 편안함이야말로 우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7장 로맨틱 러브, 영혼의 춤. 로맨틱한 사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하고 복잡한 감정 중 하나다. 이성에 대한 끌림에서 시작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포괄적인 감정이다. 육체적 끌림, 정신적 교감, 영혼의 공명이 모두 어우러진 총체적인 사랑이다. 첫사랑의 떨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된다. 처음 느끼는 설렘,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순간들, 작은 메시지 하나에도 온종일 웃을 수 있었던 시간. 첫사랑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그 자체로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감정인지를 가르쳐준다. 성숙한 연인 관계에서는 열정과 안정이 균형을 이룬다. 서로에 대한 끌림은 여전하지만, 그와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깊이가 더해진다. 상대방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로맨틱한 사랑의 특별함은 선택의 상호성에 있다. 서로가 서로를 선택했다는 것.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 로맨틱한 사랑을 다른 사랑과 구별되게 만든다. 이런 상호 선택은 두 사람만의 특별한 세계를 만들어낸다. 8장 사랑의 상처와 치유.
사랑은 때로 깊은 상처를 남긴다. 배신의 아픔, 이별의 고통, 짝사랑의 아쉬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 이런 상처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기도 한다. 사랑의 상처는 다른 어떤 상처보다도 깊고 오래 간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는다. 특히 신뢰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힌다.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사랑할 용기가 없어질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은 정말로 모든 것을 치유한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아픔도 점차 무뎌지고 언젠가는 그 상처마저도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가 된다. 상처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사랑이다. 꼭 연인 관계의 사랑이 아니어도 좋다. 가족의 따뜻함, 친구들의 격려, 낯선 이의 작은 친절까지도 우리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해준다. 사랑으로 생긴 상처는 결국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 9장 사랑의 성수. 젊을 때의 사랑과 나이가 들어서의 사랑은 다르다. 젊은 사랑은 열정적이고 충동적이며 때로는 맹목적이다. 상대방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영원히 함께 할 것 같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사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랑도 노력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찾는 법을 익힌다. 성숙한 사랑은 덜 극적이지만 더 깊다. 매일 아침 함께 마시는 커피, 손을 잡고 걷는 조용한 산책,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침묵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진다. 크고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일상의 작은 배려들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성숙한 사랑에는 포기와 타협이 있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대신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는다. 때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고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포기와 타협이 사랑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10장 영원한 사랑의 가능성. 과연 영원한 사랑이 존재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는데 어떻게 사랑만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다만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변해가는 사랑이다.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사랑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영원한 사랑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해보자. 갓난아기였을 때의 자식과 성인이 된 자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식이 성장할수록 더욱 깊어지고 넓어진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의 모습이다.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모습도 영원한 사랑의 증거다. 젊고 아름답던 시절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주름진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노부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힘을 본다.
에필로그, 사랑으로 사는 삶. 사랑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 되고 그 사람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된다. 사랑은 또한 우리를 더 관대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든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이해할 수 있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인간다워진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희망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랑은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고 내일을 기다릴 이유를 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사랑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이다. 사랑은 위험한 모험이지만 그 모험을 감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사랑 없이는 우리는 진정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으로 기억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사랑 없이는 우리는 진정으로 살 수 없으니까. 사랑은 때로는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사랑을 통해 성장합니다. 사랑 없이는 우리는 진정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상처받아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작의 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